위해서 대응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대응은 뭐 문자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뭐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뭔가 이렇게 하나가 하나한테 이렇게 맞다 가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뭐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y에는 하나씩이 대응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x에 지금 1, 2, 3이라는 세 원소가 있잖아. 그치? y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y에 이렇게 한 번씩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x가 이렇게 두 번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안 해. 알겠지? 함수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한 번씩만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는 3이 지금 가지 않았죠. 그리고 2 같은 게 몇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잖아. 이런 거는 대응 관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그래프로는 얘들아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x값 하나를 딱 특정을 잡아. x값 특정을 잡았을 때 여기에 만나는 y값이 한 개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이건 나중에 혹시 뭐 기하라는 과목을 하는 친구들은 뭐 공부하게 될 타원 그래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 있는 x값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x값은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짝꿍이 없어. 즉 만나는 친구가 없다 이거지. 만나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야?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어 보시면, 뭐 여기가 만약에 뭐 2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한번 하면, 여기 x가 1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로도 가고 2로도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x에 있는 모든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all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y 쪽으로는 하나씩 대응한다 생각해가지고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냥 함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x의 모든 원소가 y로 한 번씩만 대응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그래프 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쌤이 아까 그려봤던 것처럼 y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야. 선을 그어봤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함수가 될 수가 있는데, 만나는 점이 없거나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지.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뭐 배웠어요? 원 배웠죠. 원 같은 경우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이거를 원 함수라고 공부하지 않고 뭐라고 배웠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있는 x값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x값은 만나지 않는다.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거야.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이 원 같은 경우도 수학은 그래 얘들아. 뭐가 있냐면 조건을 붙여주면 이것도 함수로 만들 수는 있어. 어떻게 조건을 붙여주면 되냐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얘가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x의 범위를, 즉 정의역의 범위를 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잡아줘 볼게. 이렇게 잡아주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점들만, 즉 여기 있는 점들만 짝꿍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y는 밑에 있는 쪽을 생각하지 않고 0보다 크거나 같은 0과 양수만 생각을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뭐가 되겠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어디에서 우리가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점이 몇 개밖에 없어 얘들아? 한 개밖에 없으니까는 이러한 경우로 만약에 주어진다면 얘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낮을 때는 제한 조건을 두지를 않지. 제한 조건을 두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쉬워지겠지. 그런데 문제가 이제 고난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한 조건이 많이 줘. 예를 들면 다음 보기를 만족한다라고 해가지고 보기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함수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니까 따지면 되니까 함수 아닌 것도 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함수인 것이 함수가 아닐 수도 있을까? 함수인 게 함수 아닐 수는 없어. 함수인 거는 생각을 해봐. 모든 조건에서 만족해 함수라고 해. 그런데 특정한 조건을 딱 x의 범위를 제한시켜가지고 이 부분에서 함수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함수겠지. 알아듣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문제 내용 쉽게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쓰는 용어가 x에 있는 우리가 이 원소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y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x의 선택을 받은 y값 있겠지. 그러니까 짝꿍이 되는 y값들, 그런 친구들 우리가 치역이라고 용어를 뭐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런 거야. 수학도 무조건 뭐 이해 학문이냐라고 하는데 약간 정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 책상이라고 불러. 그럼 이걸 물어봐서 선생님 이게 왜 책상이라고 물어보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사회적인 약속이야.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뭐 공리라는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뭐 표현하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 갈 필요는 없고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그냥 쉬운 말로 정의되어진 어떤 그런 명제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뭐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이제 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중요한데 뭐 이거지. 함수가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식이 같아야 되겠지. 그쵸? 식이 같아야 되는데 자, y는 x라는 식이 있고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이 두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얘하고 얘는 당연히 같지 않겠죠. 당연히 같지 않다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정의역 x를 갖다가 마이너스 1, 0, 1 이 정도 딱 세 개만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도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겠지. 당연히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야. 즉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는 뭐가 될 수가 있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이걸 이제 좀 더 폭넓게 설명을 하면 y가 x제곱 더하기 3x가 있다고 한번 해봐. 알겠지? 그리고 y는 4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x가 없이 숫자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같은 함수가 되고 싶어. 이 같은 함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a 함수와 여기 있는 b 함수의 뭐만 찾으면 되겠어? 교점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교점을.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는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가 마 3, 얘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y 이퀄 4니까 y 이퀄 4를 여기다가 요렇게 그어 봅니다.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죠. 즉, 이 점하고 이 점에서 만나게 돼. 자, 여기 있는 x값 뭐 마이너스 4 정도 될 것이고 여기 있는 x값은 얼마가 될까? 1입니까? 1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x의 범위를 갖다가 마이너스 4하고 1 이렇게 만약에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a 함수하고 b 함수는 결국에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고를 조금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네모가 있어요. 세모가 있습니다. 네모하고 세모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얘를 같다라고 이렇게 놓는 순간 a와 b의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A의 성질이 있을 거야. 네모의 성질이 있을 거야. 그 세모의 성질이 있을 거야. 근데 네모의 성질과 세모의 성질이 전혀 공통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정의역을 갖다가 뭔가 공통되는 무언가로 이렇게 특정을 만약에 잡아주면 얘네 둘이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 즉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니까 함수의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네모와 세모의
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함수라는 거 무언가 어떤 두 식을 주고 나서 얘네가 같아지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에 교점을 찾으면 되고요. 사실 마이너스 4하고 1은 이 두 함수가 같아지기 위한 최대값이야. 최대 범위야.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4만 있어도 같아 안 같아? 같겠지. 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은 4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1만 이렇게 있어도 당연히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문제를 자 이렇게 a 함수, b 함수, 뭐 fx, gx 주고 나서 두 개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얘네 둘이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교점이 두 개다 라고 한다면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 부분집합들은 다 뭐가 될 수가 있어? 함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만 빼고 공집합만 빼고 알겠지? 그래서 교점이 두 개라고 한다면은 2의 제곱에서 공집합을 뺀 3개의 집합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교집합이 만약에 교점이 3개라고 한다면 그거의 세제곱에서 2를 뺀 7개가 뭐가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찾는 집합의 개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x하고 y의 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만족하는 순서쌍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쵸? 그 순서쌍들을 좌표에다가 표현한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고,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래프인가? 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중학교 수학이 왜 쉽냐면 제한 조건을 별로 두지를 않아. 제한 조건을 별로 두지 않고 복잡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뭔가 제한시켜. 뭐 ax 더하기 b라고 할 때 a는 뭐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이스 바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 점점 제한 조건은 그러니까는 편하게 풀 수 있는 제한 조건은 없애고 복잡해질 수 있는 제한 조건은 더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함수라는 게 뭐냐? 그냥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정의가 그렇죠. y에 있는 공역으로 하나씩만 가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x가 뭐일 때야? 실수 전체일 때라고 보시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x가 뭐일 때? 1, 2, 3, 3개일 때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는 뭐로 볼 수 있어? 함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인지 판단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래프가 나의 내 눈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해 보시면은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얘네들은 이렇게 그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가능하다. 얘네들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는 안 된다. 아까 다 얘기했었지. 얘도 안 된다. 얘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1차 함수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얘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는 x equal k라는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정확히 말하면 y equal l도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니? 사실은 방정식하고 함수를 따지고 보면 함수는 방정식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인 거는 무조건 다 방정식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로 하나씩의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우리는 함수라고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안 되겠지.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하고 우리가 이럴 때 뭐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뭐라고?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대수가 아니고 미적분인가? 여러분 과목이 바뀌어서 미적분에서 배우게 될 3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2학년 2학기 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보면 이 앞동네는 뭐 쉬워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인 거를 찾고 취역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x에다가 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는 0은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간단하죠? 여기다가 뭐 0을 넣고 1 넣어보고 2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런 얘기야. 0 넣어보면은 당연히 1 될 것이고요. 1 넣으면은 0 될 것이고요. 2 집어넣으면은 1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참고적으로 y 값에는 똑같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함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는 약간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면 x 중심이야. 정의역이 갈 곳이 있느냐만 정확하게 따지시면 되는 거야. y쪽에 심지어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y쪽에 뭐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y값은 뭐 2개 이상의 값을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도 뭐 01이 집어넣으면 되겠다. 뭐 01이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보시면 함수인지를 뭐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네요. 자, 651번 볼게요. x가 이렇게 생겼고요. y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x에서 y가 함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은 a, b, c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9는 일단은 돼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1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2를 집어넣어 보면 11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A, B, C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A, B, C가 마이너스 9, 1, 11 하나씩은 뭐가 돼야 돼? 맡아 줘야 되겠지. 그래서 A, B, C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모두 더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12에서 9를 빼는 거네요. 3이 정답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함수 그래프 찾는 거 여러분 뭐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 절대값 함수인 거 아시죠? 절대값 함수 참고적으로 V자 함수 선생님 절대값 함수는 좀 이따가 한번 시간 할 때 되는 대로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이 비읍번 함수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은 여러분 그 가우스 들어봤어요? 가우스 기호. 자, 가우스 기호 이렇게. 이거 가우스 기호입니다. 가우스 기호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니까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우스 기호의 어떤 여기에 실수가 들어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알겠지? 자, 양수가 들어간다. 양수, 0, 음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양수가 들어가. 양수가 들어가면 뭐 하면 되는 거냐? 그냥 소수 자리만 떼면 됩니다. 1.1 가우스 그러면은 가우스가 뭔지는 알지 다. 자기 자신하고 똑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가우스의 의미죠. 정의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 이렇게 보면 돼. 얘가 1.1이야. 그러면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누구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1이겠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소수만 떼면 됩니다. 그래서 뭐 1.1의 가우스는 1이야. 1의 가우스는 1.0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수 떼고 그냥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소수만 생략하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은 0입니다. 자, 음수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버리면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소수를 생략을 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가우스 기호의 계산법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거야. 가우스 x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얘는 자 이렇게 부등호를 하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값이 이렇게 오시고요. 여기다가 1 더한 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을 가우스 씌우면 3이 될 것이고 3.1도 3이고 3.2도 3이고 3.9도 3이 되겠지. 네,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이 값은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x가 만약에 a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주시고요. A 여기다가 1 더한 거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가 이거 좀 지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우스 함수 한번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면 y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함수가 있어요. 알겠지? 가우스는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뭘로 나오는 거야? 정수로 나오는 거야. 다시 가우스는 그 안에 실수를 집어넣어서 뭘로 끄집어내는 거야? 정수로 끄집어내는 게 가우스 기호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우스 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정수 단위로 뭐를 해줘야 돼? 정의역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자, 좀 예를 들어볼게. 자, 쭉 와서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쪼개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이렇게 쪼개고 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야. 여기 있는 값들을 이렇게 가우스에 집어넣으면 이 가우스 값은 얘들 얼마가 될까? 원래는 얼마가 될까?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2. 얼마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소수 떼고 플러스 1 해주는 거잖아. 즉 여기 앞에 있는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즉 x에 있는 이 범위에서 y 값은 마 3, 마 2, 마 1, 0, 1,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 얘가 마 3, 얘가 마 2, 마 1, 0, 1, 2, 3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마 3, 마 2, 마 1 이 정도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은 포함을 하고요. 마이너스 2는 포함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즉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야, y값이.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마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가우스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우스 함수는 함수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거 한번 따져볼 건데 함수 우리가 되냐 안 되냐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떻게 따지면 된다고? 그냥 y축에 평행하게 그어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어봐. 하나밖에 안 만나죠? 정확하게 정수 쪽을 이렇게 그어보더라도 여기는 만나고 여기는 안 만나니까 한 개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뭐가 될 수가 있어? 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은 선생님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가우스 함수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해보자. 자, x 마이너스 가우스 x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가우스 x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x2 범위에서는 얘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주어지냐라고 보면 y는 x는 상관이 없으니까 맞죠? x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우스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y는 같은 방법으로 x-2가 되고 y는 x-1,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구간마다 y절편이 바뀌는 그런 함수의 모양을 띄고 있다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볼게요. 자, y는 x 빼기 3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요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거는 여기 선생님 바꿀게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가우스 x 빼기 x 더하기인데 플러스 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다. 아니다, 빼기가 맞네. 자, 여기가 지금 빼기 맞잖아, 그치? 빼기니까 가우스 값이 마삼이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맞죠? 플러스 2,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 옆에 마이너스 부어줬으니까 그치? 가우스 값 자체가 마삼이니까 마해서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얘가 이제 3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래프 중에서 누구만 사용하냐? 마3에서 마2까지만. 즉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마2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마3에서 마2까지는 이 함수를 사용하니까 여기 전체 중에서 이만큼만 나는 뭐 하겠다? 사용하겠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마2에서 마1까지만 이만큼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결국에 이 함수는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어 보시면 된다고. 어떻게 그어 보시면 어디서 긋더라도 몇 점에서밖에 안 만납니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될 수가 있어?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두 집합 x가 이렇게 돼 있고 y는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말은 약간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함수 값 한번 구해서 더해봐 그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 여기까지가 되겠죠. 1, 2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즉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뭐 얘부터 1 집어넣으면은 얘는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 집어넣으면 얘는 5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인데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2로 가면 되고요. 같은 경우 얘는 마이너스 5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짝꿍들은 얘가 정수니까 얘네들은 뭐 다 당연히 y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로서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원소의 합은 구한 다음에 뭐 적당하게 이렇게 얘네가 뭐 마3이니까 1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뭐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f3의 값과 fx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fx 구하는 거 이거 1학기 때 했었죠? 뭐 2차 함수 그 부분 할 때 즉 2분의 x 더하기 2를 갖다가 뭐 t로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알겠지? t로 놓으면 x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니? 넘어가면은 2t 넘어오면 2t 빼기 1 되겠네요. 2t 빼기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x 자리에 누구를 2t-1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얘는 t라고 했으니까 f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x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2t-1 플러스 5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이 친구는 2, 3은 6t 마3에다가 이거니까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ft라는 게 바로 얘가 된다. 그래서 t만 우리가 뭘로 바꿔주면 돼? 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t를 x로 그냥 바꿔도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쌤이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x, 자, y, a, b고요. 영, 3, 쌤 이름이에요. 자, 이 세 개의 함수는 모두 같은 함수예요. 왜? 같은 모양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겠니? x, y 좌표계에서는 y는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 그냥 표상을 이렇게 할게요. 편하게. 자, 이렇게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x, 이거 아니지, 이렇게 안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3은 마이너스 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모두 다 이런 뭘로 보면 돼?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좌표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표현될 뿐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XY 좌표계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XY가 가장 편하고 XY로 표현돼야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조금 이제 버리세요. 버리시고 두 개의 어떤 문자로 표현이 됐어. 두 개로 문자로 표현이 돼 있는데 두 문자가 고정된 값이 아니야. 즉 상수가 아니야. 알겠니? 변수야, 변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얘네도 무조건 뭘로 보면 되는 거야? 함수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쌤이 만약에 옛날에 태어나서 함수를 선생님이 개발했다면 쌤은 이렇게 했겠지.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함수라고 했겠지. 알았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를 갖다가 얘는 그러면은 여기가 x 대신에 t, 여기가 ft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야. 내용의 편의상 표현할 때는 우리가 가장 대중적인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t를 갖다가 그냥 x라고 바꾸고 얘를 fx라고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3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니? 뭐 2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이거 하는 방법은 꼭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다. 2x 빼기 1을 갖다가 t로 잡아주고 x는 뭐냐? 이건 넘어가면은 t 플러스 1이고요. 2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ft 하시면 되고요. x자리에 얘네들만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하시는데 정리만 여러분이 그냥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t 대신에 누구만? x만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없고요. 이거는 만약에 구하라고 나왔어. 알겠지? 이것만 구하라고 나오면 내가 굳이 fx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치?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넘어가면 6이고 1 넘기니까 x에 뭐가 들어가면 돼?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5만 집어넣어서 15 더하기 5 해가지고 20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함수값만 구하라고 할 때는 굳이 fx를 구할 필요가 없고 fx를 구하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방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 fx하고 gx에 뭐 찾는 거라고 얘들아? 교점 찾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x는 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이니까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두 함수 중에서 f하고 g인 걸 이렇게 줬네 얘를 이거인 거를 골라봐라 라고 했네. 그러니까 얘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 지금 이거 안 봐가지고
이것만 봤는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결과냐만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주어지지 않고 fx하고 gx가 같게 만드는 뭐 모든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얘가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렇지? 하나, 둘, 세 개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여기에서 잘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풀었냐면은 얘를 넘겼지. 그치?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에서 이거를 뭐 했습니까? 인수분해 했잖아.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편하게 풀 수가 있냐면 얘네 둘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약분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이렇게 약분한다라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약분했어.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자, 약분하면 1은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x 이퀄 풀마 1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약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가 아까 여기서 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서 0이 반드시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약분하면은 여기는 0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요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는 간혹 가다가 시험 볼 때 평상시 풀 때는 이렇게 풀다가 시험 때 갑자기 뭐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반드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항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뭐 나머지 것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마 1, 0, 1 양쪽에다가 뭐 해서 집어넣어서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지만 뭐 하면 돼? 체크해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658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실수 전체의 집합, 부분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집합 요렇게 있습니다. 같게 하는 정의역 x의 개수 구하시오. 이런 말이 되겠지. 이게 정확하게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x제곱은 3x 빼기 2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눈으로 봐도 근이 두 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 근이 두 개니까 함수의 개수는 2의 제곱 빼기 1 해가지고 3개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얘는 3차 함수잖아. 그렇지? 3차 함수 여러분이 뭐 인수분해 다 할지 알잖아. 우리 고1 때 지금 고1이죠? 1학기 때 다 배웠잖아. 어떻게? 적절하게 뭐 풀마 1, 풀마 2 넣어가지고 인수 하나 찾은 다음에 졸제법을 해가지고 2차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이 몇 개인지 판단하면 되겠지. 맞죠? 3차라고 해서 근이 무조건 3개이지는 않습니다. 맞죠? 근이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될 수도 있어? 1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3차면 얘가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는 1차니까 무조건 근이 1개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는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실근이 허근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때문에 3차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2개가 더해지냐 1개가 더해지냐 0개가 더해지냐에 따라 가지고 근이 3개, 2개, 1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선생님이 더 얘기를 해주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약간 고정돼 있어. 1차는 뭐 그냥 이거나 이거 직선이니까 2차는 포물선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3차 여러분이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 얘들아. 1차, 2차, 3차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1차는 증감의 변화가 한 번도 없는 게 1차야. 2차는 증감의 변화가 한 번 있어. 한 번. 한 번 있기 때문에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했다가 뭐하는 감소하는 거야. 그럼 3차 함수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증감의 변화가 몇 번 있어? 2번 있는 거야. 그래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모든 3차 함수가 다 이렇진 않아요. 가장 일반적인, 가장 대중적인 게.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 어떻게 돼? 몇 번 그러면 증감이 있어야 돼? 3번 있어야 돼. 그래서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W자 모양이 이 4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5차 함수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예측해 볼 수가 있어. 알아듣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차 함수에다 생겼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fx가 자 근이라는 거는 얘들아 뭘 말하는 거냐면 x축하고의 교점이 근이죠. 맞죠? 왜 그러냐면 x축은 다른 말로 뭐야? y 값이 0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0이 되게 하는 x가 누구냐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x축이 만약에 여기다 그럼 하나밖에 안 만나거든.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러면 얘도 하나밖에 안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러면은 3차 함수 근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2학년 그때 가서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 접하거나 이렇게 접한다. 그럼 얘는 근이 2개가 되는 거죠. 물론 얘는 여러분 접하는 거는 중근인 거 알고 계시죠? 지나가는 거는 근이 하나. 뭐가 있을 때 지나가면 근이 하나. 접하면은 이게 근이 2개가 되는 거야. 중근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2차 함수일 때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우리는 뭐 K에 이렇게 식을 쓰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하면은 근이 2개가 되는 거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X축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고2 때 가서 아주 재밌게 할 겁니다.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걸 못하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인 2차까지만 깎아내리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4차가 나온다라고 해도 못 푸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2차까지만 깎아내리면 2차부터는 우리는 무조건 근을 뭐 할 수가 있어? 판단할 수가 있어. 뭘로? 판별식으로. 알아듣죠? 그래서 4차가 나온다면 2차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2차를 인수분해 할 수는 없으니까 1차 하나, 1차 하나 둘째법 2개 해가지고 2차까지 끌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근을 몇 개가 있냐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인 근의 개수가 4개, 3개, 2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죠? 그거에 따라가지고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3차가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즉 여러분들이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한번 보시면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대. 뭐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얘들아 여기에 임의, 어떤, 모든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식은 무슨 식이라는 뜻이야?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알고 있죠? 모든 x, y에 대해서 어떤 x, y에 대해서 임의의 x, y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라는 뜻이고 항등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아무 값이나 뭐 해도 된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게 항등식이야. 알겠지? 응. 자, 얘를 일단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F2가 6이다 라고 했네요. 그럴 때 다음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 그치? 그러면 F0을 구하려면은 이 문제가 이제 왜 어렵냐?
뭐를 내가 집어넣어야 될지를 잘 몰라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패턴의 유형들은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F0을 하기 위해서는 X, Y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얘들아? X에도 0, Y에도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F0이 될 것이고요. 얘도 F0이 되고요. 얘도 F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둘이 이렇게 없어지겠지. 똑같을 거니까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F0을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됩니까? 0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즉 F0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F1은 뭘까? F1은 여기다가 1하고 여기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1이고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F1은 F1 더하기 F0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번 집어넣어 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F2가 6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1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얘는 F2라는 친구가 F1 더하기 F1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F2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이 F1이 6이 돼서 F1은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문제야.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X하고 Y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20부터 한번 해볼게요. 20부터 한번 해보면 F20은 적당하게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쵸? F10 더하기 F10. 왜냐면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즉 여기 들어간 숫자와 여기 들어간 숫자의 합이 얘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맞죠? 그러면은 F10이라는 거는 F5 더하기 F5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F5라는 친구는 F3 더하기 F2로 할 수 있을 것이고, F3은 내가 이제 알았다. 그치? 그 다음에 F3만 알면 되겠지. 그럼 F3이라는 친구는 F2 더하기 F1로 하면 되겠지. 그런데 F2가 얼마였어? 6이었고 얘가 얼마였니? 3이었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F3은 뭐가 되는 거야? 9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쭉쭉 올라가면 되겠네요. 얘가 9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 6이야. 그럼 F5는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가 15고요. 얘가 15니까 얘가 3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30이고 얘가 30이니까 너는 60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F-10이거든? 그러면 얘는 F10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뭘로 보면 되겠어? 했던 대로 만약에 F-5 더하기 F-5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뭐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가 20을 넣어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F1은 10이라는 친구는 F20 더하기 F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F10이라는 친구가 아까 여기서 30이었죠, 얘가. 그리고 F20은 60이었으니까 네가 넘어가면 F-10은 마이너스 3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두 개의 결과물이 결론적으로 30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대충 느낌이 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거 몇 개 푼다고 해서 이게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복잡한 것들도 어쨌든 있어. 곱하기 이런 것들도 있어. 그래서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한번 풀고 선생님 어쨌든 이제 프린트 문제 좀 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다. F1 더하기 F216이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 안에 두 개 들어가는 거를 뭐 하는 거야? 곱하기 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F1은 그냥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 1 넣어보면 F1은 F1 더하기 F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F1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너는 0이야. 그럼 F216이야. 그럼 F216을 내가 2하고 3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낮춰야 되겠지. 그럼 216은 뭐 곱하기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뭐 곱하기 뭘로? 6이 몇 개 곱해지면 되겠어? 3번 곱해지면 되겠지. 6의 세제곱이 216인 거는 혹시 아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들 F216은 보세요. F6 더하기 F36으로 가면 되겠지. 두 개 곱하면은 216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F36은 다시 F6 더하기 F6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F6이라는 거는 F2 더하기 F3으로 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가 2고 3이 5니까 그런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아니, 얘가 2고 얘가 5니까 너는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냥 계속 타고 올라가 보면 얘는 7이고요. 얘는 7이니까 얘는 14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7이고요. 얘가 14니까 결론적으로 216은 21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얘는 다른 뭐 방법이 없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함수의 어떤 대응 관계를 가지고 한번 함수를 한번 구분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네 가지를 좀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 여러 가지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면 1대1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쵸? 1대1이 무엇인지는 뭐 우리가 느낌상 다 알 수 있어. 그쵸? X에 있는 친구가 Y로 가긴 갈 건데 Y가 두 명 거를 받으면 1대1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Y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온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철저하게 X 입장이기 때문에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로 한 번씩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처럼 X가 3개고 Y가 만약에 4개, 얘는 1대1이 아니죠. 이것도 1대1이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얘처럼 X가 3개고 Y도 3개면 Y에 남는 게 없겠지. 즉 공역이 다 치역이 다 되겠지. 공역은 Y에 있는 원소를 공역이라고 하고 치역은 그 공역 중에서 X의 선택을 받은 애가 치역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대1은 맞죠. 그런데 여기 있는 C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짝꿍이 없어. 이렇게 짝꿍이 없어도 함수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남는 친구가 없든 남는 친구가 있든 상관없이 1대1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우리가 걔를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1대1이면서 선생님이 아까 Y에 남는 친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1대1 함수는. 근데 1대1 대응은 남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공역과 치역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1대1만 되면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봤더니 그게 같아. 그러면 1대1 대응까지도 가는 거고 같거나 같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거는 다 뭐라 그래?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하겠다 그 얘기야. 자, 1대1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1과 x2가 같지 않다. 즉 x값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뭐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얘기야. x값이 같지 않으면 y값도 뭐 하다는 거야? 같지 않다는 얘기지. 왜? 1대 1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야? 1대 1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 1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거기에 치역과 공역이 뭐 해야 돼? 서로 같아야지만 1대 1 대응이라고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뭐 부분집합 관계를 좀 보시면 함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함수의 부분집합이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또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대1 대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11월 모의고사를 보겠지. 11월 모의고사 볼 때 여기까지가 들어가나? 범위 정확히 모르겠는데 1대1 대응 이거 가지고 21번 문제도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거는 이거는 뭐 fx equal x를 말하는 거야. 즉 y equal x라는 이 함수를 말하는 거야. 즉 x에 무언가 들어가면 y에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거든. x가 1일 때 y가 1, x가 10이면 y도 10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전 세계에서 y equal x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는 정의역의 범위가 뭐가 되겠어?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를 뭐하면 적당하게 제한시키면 어떤 함수도 항등함수로 만들 수는 있어요.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한테 항등함수는 y equal x가 항등함수야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우리한테 항등함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 우리한테 산술기하 평균은 fx 더하기 fx분의 k1의 산술기하야. 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 항등함수는 y equal x가 항등함수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우리한테 항등함수, 이게 항등함수야. 이런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 fx를 항등함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y equal x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y equal x 그려보니까 교점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두 개가 있어. 그치? 우리가 이 점의 좌표는 a, a라고 부르고 얘를 b, b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정의역 x를 갖다가 뭐만 a, b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여기 있는 fx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한테 항등함수는 이게 항등함수야. 알겠어? 당연히 항등함수도 몇 개 만들 수 있어? 원소가 두 개면 세 개까지 만들 수가 있겠지. 알아듣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주어진 fx equal 이거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이 바로 x에 뭐가 되면 된다? 정의역이 되면 된다. 이게 우리한테 항등함수의 의미야. 됐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는 한번 보시고요. 상수함수는 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다 라고 보면 되고, 상수함수는 그냥 직관적으로 x값이 뭐가 되든지 y값이 다 뭐해? 똑같아. 그러니까 F1도 뭐 A야. 그럼 F10도 A고 F-20도 A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여기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함수가 있네요. 가장 크게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고요.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y equal x. y equal x는 1대1 대응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상수함수는 따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포함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없을 때 항등함수는 y equal x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어떤 x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y 값이 나오게 하려면 y equal x밖에 안 되겠지.
자, 그래프 판별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얘들아? Y축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함수 판별법이고요. 이게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Y 입장에서 봤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 다시 Y 입장에서 봤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의 이 y 값에 대해서 x 값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나를 선택을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1대1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반드시 몇 개밖에 없어야 돼? 한 개밖에 없어야 돼. 일단은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하게 그려봐서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걔가 뭐가 될 수 있다?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함수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1대1 판단하는 방법은 1대1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함수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고요. 1대1은 이렇게 그려보시면 뭐 조금 뭐 이렇게 까먹지 않고 뭐 재밌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그려봤더니 교점이 두 개야. 아, 너 1대1 안 돼. 너 그려봤더니 너 교점이 3개야. 아, 너 안 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봤더니 너는 하나씩밖에 안 만나는구나. 너는 1대1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내년 1학기 때 배우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지수함수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지수함수.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예요.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양수에 있는 y도 0도 음수에 있는 y도 짝꿍이 한 병만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실수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세 가지 판단을 얘기했었죠. 양수, 0, 음수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다면은 그 범위 안에서만 따지면 되겠지만 제한 조건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실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수에서는 당연히 한 명만 만나게 되잖아. 그치? 근데 0에서는 당연히 만난 친구가 없고요. 음수도 만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1대1의 관계만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함수 만나요. 이런 건 이제 로그 함수야. 로그 뭐 a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뭐 내년에 만나요. 좀만 기다리세요.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도 있고요. 양수도 있고요. 음수도 0도 있고요. 음수도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함수를 판단할 때는 x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x 혹시 너 못간에 있어? 아니면 네가 두 번 갔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함수 판단은. 근데 1대1 판단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y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알겠니?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누굴까? 얘는 함수인 거는 맞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어 보면 하나밖에 안 만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어도 하나밖에 안 만난다.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도 된다라는 거는 1대1까지는 가능한 거고. 그런데 양수 쪽, 0, 음수 쪽이 모두 다 세팅이 돼 있죠? 그러면 거기다 뭘 붙여주면 돼? 대응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얘는 여기 없다. 그쵸?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밑에 쪽에서만 뭐 하고 있어? 1대1 관계가 되고 있잖아? 1대1 함수라고 하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얘들아, 기억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말도 상관이 없죠.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말도 상관없는 거 똑같은 거야. 포함관계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대1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그으면 세 군데서나 만난 상황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1대1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다 있으니까 대응까지도 가능한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보다도 더 상위 버전. 무슨 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함수만 가능하겠죠. 1대1은 택도 없죠. 얘는 뭐 없고 여기는 두두두두두 만나니까. 자, 얘 봅시다. 얘는 그럼 어떨까? 얘는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요? 비읍번 맞아요? 그냥 그거 보면 돼야겠지? 어디서나 그었을 때 한 군데에서만 만나면 함수가 된다고. 1대1 맞아요? 1대1은 y 입장에서 봤을 때 짝꿍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짝꿍이 없으면 1대1 함수하면 되는 거고 짝꿍이 다 있으면 1대1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y 입장에서 한 군데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건 1대1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함수는 지금까지 뭐밖에 없었어? 1차, 2차밖에 없었잖아. 1차나 2차는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그래.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란 건 뭐냐면 얘가 가다가 끊어짐이 없어.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지 그냥. 그쵸? 근데 함수는 꼭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야. 많이 끊어져 있는 함수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2 가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fx를 나누는 거지. 얘를 뭐 x equal a라고 하면 x가 a보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는 뭐 그냥 대충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정도로 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네.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베타는 아니겠다. 알파 아니겠네. 어쨌든 뭐 그냥 k1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함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를 주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재밌게 귀찮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식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1대1 대응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고요. 여기 봅시다. 2번. 여기 있는 2번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얘는 항상 나와요. 그리고 얘도 약간의 여러분이 조금의 경험치를 좀 쌓으면 뭐 조금 편리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볼게요. FGH는 얘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항등함수. 얘는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특징이 뭐죠? 들어가는 x값과 나오는 y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 얘 같은 경우는 G2야. 얘가 자, 다시 봐봐. 얘가 G2야. 그럼 G2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대1 대응함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G2니까 니네가 모두 같다고 했잖아. 그럼 니네는 뭘로 같냐? 2로 같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H는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x값 여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H는 H0, H1, H2 모두 다 2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조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나조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0도 0이 2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F도 0, 1, 2 3개니까요. 3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0, 1, 2, 0, 1, 2.
x, 자, y, 화살표 하시고요. f, 이거 f는 펑션, 함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응관계 표시합니다. 자, 0이 2로 간대요. 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럼 얘는 2란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뭔가의 2배 하는 거하고를 더했을 때 2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뭐 위로 짐작해보건데, 아, F1이 네가 0으로 가고, F2 네가 1로 가면 더했을 때 같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F1은 0으로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F2가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는 1로 갔으니까 너는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2는 항등함수니까 얘는 x, y 똑같으면 되고요. 얘는 상수함수는 무조건 1로 가야 되겠지. 너도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정답은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가 1, 2, 3, 4, 5, 6에 대해서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얘들아,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집합들이 있어. x, y, z 뭐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정의역은 무조건 x는 무조건 정의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역은 무조건 y 생각하시면 안 돼. 정의역도 y가 될 수가 있고요. 공역도 x가 될 수가 있고요. 알겠어? x, y는 그냥 준비되어 있는 그냥 집합들이야. 거기에서 정의역이 x를 선택하면 x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x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얘는 공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정의역도 공역도 둘 다 x라는 집합을 픽하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x라는 집합이 뭐냐면 1, 2, 3, 4, 5, 6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얘를 x, y라고 해버리고 똑같이 쓰면 되겠지.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앞에가 정의역, 뒤에가 공역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f는 항등함수이고 g는 상수함수래. 다시 f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얘들아 뭐라고? 항상 자기하고 똑같은 것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f1은 1로 가고 f2는 2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야. 그러면 너는 g는 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얘가 g라고 한다면 얘는 한쪽으로만 다 몰리겠지. 자, 그런데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것이 8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얘들아, 모든이라는 말은 뭐야?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임의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만족해야 돼. 항등식.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체크하고 싶은 걸 체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얘를 만족한다. 그럴 때 이거의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게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지금 F하고 여기는 F하고 G만 정보를 줬어요. 너는 항등, 너는 상수, HX는 뭐 몰라요. 뭐 아무 말도 없었어, 그치? 자, 그럴 때 이제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하라고 했고요. 자, 이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얘가 항등함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6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fx는 뭐가 돼야 되겠어? 6이 돼야 되겠지. 왜? 항등함수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G6과 H6은 잘 보세요. G도 H도 둘 다 1, 2, 3, 4, 5, 6이 정의역이고 1, 2, 3, 4, 5, 6이 뭐야? 공역이야. 함수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가 6인데 여기도 어딘가로 가야 되겠지.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거의 합이 8이래. 그러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곳이 1, 2, 3, 4, 5, 6밖에 없으니까 아 너도 그냥 1이고 너도 1밖에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은 얘가 2가 되면 얘는 0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 1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 5를 한번 넣어볼게요. 5를 넣어보면 gx는 뭐야 얘들아? 상수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 그러면 얘는 여전히 1이야. 상수함수는 무조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더하는 게 8이 돼야 되니까 얘가 6이니까 얘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얘가 4면은 얘는 1일 것이고요. 얘는 하나씩 줄고 얘는 하나씩 뭐 하겠어? 늘겠지. 왜? 같은 8이라는 걸 가져야 되니까. 그럼 얘는 3이 될 것이고요. 얘가 3이면 얘는 1이니까 얘는 4가 돼야 될 것이고 2, 1, 5, 1, 1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G5는 뭐가 들어가든 무조건 얘는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H1은 얘가 돼야 되겠지. 이게 6 들어간 거, 5 들어간 거, 4, 3, 2, 1 들어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6이 돼서 두 개를 더한 답은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야. 분명히 아마 내신에서도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뒷장에 있는 킬러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여기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볼게요. x가 0에서 1까지고요. y는 -1에서 2까지야. 자,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얘는 생긴 모양으로 봐서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단 걸 보니까 얘가 없어질 일은 없겠지. a가 누구는 아니야? 0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fx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a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니? 그러면은 이게 정의역의 범위고 이게 치역의 범위고 증가함수일 때 얘들아 뭐 어떻게 짝꿍되는 거야? 작은 게 작고 큰 게 큰 거가 되겠지. x가 작을 때 y도 작고. 이해되죠? x가 클 때 y도 뭐가 돼야 돼?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x가 제일 작은 0일 때 이 얘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 얘기야.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y가 반드시 -1에서 2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겠지. 이거 쌤이 생각보다 이게 설명할 게 많네. 얘들아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인 거 알겠지?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이렇게 되면 무슨 함수야? 이렇게 되면 파란색 함수라면 무슨 함수야? 파란색 함수라면 무슨 함수? 1대1 함수. 왜? x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짝꿍은 있잖아. 함수기는 맞잖아. 그런데 여기는 짝꿍이 없고 여기만 짝꿍이 이렇게 있으니까 1대1 관계는 되게 1대1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야? 얘는 함수가 아니죠. 왜? 여기 있는 x값은 짝꿍이 있어서 좋지만 여기 있는 x는 짝꿍이 있어 없어? 없잖아. 즉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x들은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파란색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알겠니?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을 가득 채우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y값이 조금 비우게 이렇게 채우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x값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함수가 뭐인 거야?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는 x 제일 작은 게 y 제일 작은 거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 되고요. x가 제일 클 때 y가 제일 큰 거 1, 2를 지나는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면 되겠지.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 그러면 감소함수가 될 거니까 x가 제일 클 때 x가 제일 작을 때 y가 제일 큰 거 짝꿍하고요. x가 제일 클 때 y가 제일 작은 거 이거를 지나는 직방 여러분이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근데 내가 해마다 물어보는데 얘들아 얘는 x의 범위가 얼마야? 1이잖아. 근데 얘는 y 범위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런데 1대1 즉 x값 하나가 y값 하나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y값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